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15강입니다. 저희가 30강까지 있는데 벌써 이제 절반에 다 도달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푸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인데요. 이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었는데 정답률이 55%밖에 안 됐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얘기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요즘에 수학이 이제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되면서 공통 과목의 준킬러가 어려워지듯이 이젠 영어도 원래 어려웠던 빈칸 순서 삽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함축의미, 제목, 주제, 무관한 문장 다 그냥 어렵게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관한 문장이 정답률이 55%란 얘기는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뭐 저랑 같이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리 먼저 문제를 풀어보셨고 이 강의 전에 상 강의에서도 따라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가 그렇게 틀릴 문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쨌든 같이 보면서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 어떻게 풀었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수업 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난 후 수업을 들을 것, 그리고 수업 후 반드시 책을 그냥 덮지 말고 꼭 복습할 거. 그리고 같은 수업을 최소한 3번은 들을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독해의 기본 원리 항상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테니까 제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텐데 일단 모든 문장은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며 대명사를 반드시 받아서 해석해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지금 이 문제가 무관한 문장이잖아. 근데 아시겠지만 무관한 문장은 순서 삽입하고 문제의 코드가 똑같습니다. 근데 요걸 아시면 돼요. 순서 삽입보다 지금까지 무관한 문장이 쉬웠던 이유는 무관한 문장은 그 답이 되는 문장이 주제와 관련이 없기에 왠지 느낌이가 좀 통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해봤어. 근데 얘가 왠지 느낌에 첫 문장부터 쭉 내려서 해석을 했을 때 첫 문장부터 이어져서 내려왔던 주제하고 관련이 없는 문장인 것 같아 라고 찍으면은 맞출 수 있었던 쉬웠던 문제가 무관한 문장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엔 그렇게 절대 안 내요. 그렇게 절대 안 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 우리의 순서 삽입의 코드가 뭐였지? 네,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 자, 지시사 코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복습을 할 텐데요.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뭐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고 서치는 조심하자. 서치는 앞에 단수가 나왔다 치더라도 서치가 형용사로 쓰일 때에는 앞에 나온 단어를 받을 때 복수로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얘기했었고 자, 연결사 코드는 제가 뭐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역적과 대체의 코드가 있는데 대체는 방향성이 동일하다라는 독특한 코드가 있었고 반대가 아닐 때 통칭이 일반적인 경우에 거의 대부분 순접이라고 하며 그 나머지 연결사를 우리가 순접이라고 하는데 환원과 첨가가 있었고 환원과 첨가도 소재가 변화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뭘 써야 될지가 달라지니 꼭 기억을 해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 포인트가 있었죠. 순서는 선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삽입은 논리적 비약 유무를 따져라.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무관한 문장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럼 얘는 거꾸로 가면 돼. 예를 들어서 얘도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답이 4번이라고 해봐봐. 그러면 얘는 원래 없던 문장이지. 그러면은 얘는 없앤 다음에 뭐까지 확인하는 게 수능적 코드겠어? 그렇지. 이어주는 거겠지. 이었을 때 논리적인 코드가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로 인해서 맞으면 얘가 답이었던 게 맞는 거죠. 왜요? 삽입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삽입은 여기가 논리적으로 빈다? 그럼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었지만 여기에다 주어진 문장을 넣어봐. 그러고 나서 요렇게 연결이 될 때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로 인해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면 저기가 답이었던 게 맞는 것처럼 무관한 문장은 거꾸로 가면 되지. 없애고 넘어갈 때 논리적인 코드가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가 맞으면 얘가 답이었던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연습을 해볼게요. 정답률이 낮았으니까 같이 보는 거야.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였죠.
2019학년도 7월 교육청 35번 흐름과 무관한 문장 정답률 55%.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것이었고 뭐 생검이라고 해서 생체 조직 검사가 나오는 좀 어려운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 문제였었고요. 자, 같이 한번 보면서 뭐가 답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로는 페이지 42쪽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쪼개놓은 문장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보세요. Bert Bergenstein's latest effort is what he calls a liquid biopsy 그랬죠. 자, 버트 볼슈타인의 latest 최근 effort 노력이 그가 liquid 액체 biopsy 생검 생체 조직 검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최근의 노력이었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얘들아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잖아. 그럼 중요한 게 첫 문장에서 이미 글의 중심 소재가 나오죠. 바로 액체 생검. 즉 액체 생검 생체 조직 검사. 이게 이제 글의 중심 소재인 거고, 그럼 이 소재를 가지고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는 게 이 글의 포인트겠지. 그럼 당연한 건데, 얘가 이 다음부터 문장 얘기를 할 때, 글의 흐름은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중심 소재는 계속 액체 생검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주제를 파악하면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지?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장 갑니다. A blood sample is taken and tested for the presence of even the tiniest amount of tumor DNA. 자, 혈액 샘플이 채취되고 그리고 tested, 점검받게 돼. 근데 뭐에 대해서 우리 presence는 존재잖아. 즉, tiniest는 tiny의 최상급이겠다. 즉, tumor는 종양이란 뜻이 있죠. 즉, 하는 말이 종양 DNA에 아주 심지어 가장 작은, 가장 최소한의 양이 있는 그러한 상황의 존재에 대해서도 혈액 샘플이 taken, 취해져서 테스트될 수 있는 게 바로 액체 생검이래. 아, 그러면 이미 주제가 나오네. 뭐, 얘는 어떤 역할을 해? 그치, 아주 작은 양이어도 뭐 할 수 있다?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구나 하고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1번 문장이 나옵니다. 자, 1번 문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tumor led by Bergenstein's liquid biopsy. 자, 이미 여기에서 베겐슈타인의 액체 생검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detected, 탐지되어진 종양해가지고 정확하게 앞에 문장을 유기적으로 순접으로 받고 있으니 이 다음에 1번 문장 나오는 거 전혀 문제 없고 당연히 1번은 답이 아니겠네? 하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즉, 베겐슈타인의 액체 생검에 의해서 감지되어진 종양이라는 것은 can be detected, 탐지될 수 있어. Oh, just 1% the size of large necessary to be detected by an MRI. 즉, MRI에 의해서 탐지되어지는데 필수적인 크기의 단지 1%만으로도 아유, 종양이 탐지될 수 있다네. 뭐가? 액체 생검으로. 근데 이 MRI는 currently the most reliable tool for finding cancer. 암을 발견하는데 가장 믿을만한 도구인, 현재 믿을만한 도구인 이 MRI보다도 단지 1%만 있어도 감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대. 근데 이제 그 다음 가보는 거야. 자, MRI 스캔 하면서요. 자, MRI 스캔은 그랬습니다. 근데 잘 봐요. 읽어볼게. MRI 스캔은 capable 뭐 할 수 있어? Producing a variety of chemical and physical data in addition to detailed spatial images 그랬거든요. MRI 스캔은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다양한 화학적 그리고 physical 물리적인 데이터를 producing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뿐만 아니라 detail, 세부적인 spatial, 공간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얘들아 잘 봐봐. 이 문장만 봤을 때에는 지금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가 돼버려? MRI 스캔이 글의 중심 소재가 돼버려요. 그럼 보세요. 글의 중심 소재가 액체 생검이었는데 지금 글의 중심 소재가 바뀌어버리고 있죠. 그러면 한 문단에는 글의 중심 소재가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우리 수능 영어에서는. 이미 중심 소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가 싸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2번이 답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얘를 답으로 체크해 놓고 그럼 얘가 없었다는 거잖아. 없었다는 거잖아.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그 다음 문장의 3번 문장이 앞에 1번 문장과 자연스럽게 논리적 코드상 지시서와 연결사의 코드로 인해서 어떻게 돼야 돼? 이어지면은 우리가 찾은 답이 맞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건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잘 봐요.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쭉 내려왔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자, 이제 3번 문장을 가보는 거야. The amount. 이미 끝났어. 그 양은 그랬다? 그럼 물어볼게. 그러면 그 양은 so small, 매우 작아서, 소대구문이잖아.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매우 작아서 the cancers described even before anesthesia have developed. 어떤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에 이미 암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대. 그럼 봐라. 저렇게 그 양했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앞문장에서 적은 양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돼. 왜? 순접이잖아. 역접 대체 코드가 없잖아. 분명히 이 양은 small, 적다고 했거든. 그러면 만약에 2번 문장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이 문장에 알맞는 문장이었다면 지금 3번 문장에서 적은 양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2번 문장에서도 적은 양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됐겠죠? 근데 읽어봐요. MRI 스캔은 다양한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공간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양이 적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답이야.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왔거든. 그럼 중요한 거. 그렇다면은 이 적은 양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 있었어야 돼? 이 문장에 있었어야 됐겠지. 그렇지. 바로 뭐야? Just 1%. 이미 나오죠. 즉 중요한 거. 지금 우리 3번의 1번 문장인 just 1%가 5번의 so small, the amount can be so small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던 거지. 즉 얘는 뒤에 5번의 3번 문장과 이어지니 당연히 이 2번 문장은 없어도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야? MRI 스캔즈 앞에 보기 2번을 답으로 하셨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중요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찾았어요. 뭔지 아시겠지?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초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니 글을 읽으면서 맞는지 계속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4번 문장 갑니다. What this effectively means. 자, 그럼 중요한 거. 이때 this는 당연히 뭘 가리킬까? 대명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석하자? 받아서 해석하자. 그럼 이때 this는 증상 발현 전에 암이 발견되는 것이겠지. 그렇지.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before라고 했으니까 맞죠? 암이 발견되는 거. 당연히 이렇게 읽고 읽었을 때 4번 문장이 유기적으로 해석이 되면 4번도 답이 아닌 것이지. 지금부터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6월 평가원이 한 달도 안 넘었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6월 평가원 때 영어를 1을 맞고 시작하는 것과 2를 맞고 시작하는 건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 1을 맞으면 내가 다른 국어 수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평가인 시험에 대해서 공부량이라든가 시간을 조절할 때 1을 맞았을 때와 분명한 차이를 갖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시험이 어떻게 보면 교두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6월 시험에 1이 나오시려면 제가 장담하는데 방법적인 면도 분명히 커버가 돼야지만 1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시험 보실 때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좀 프레이밍을 해두세요. 자, 이제 볼게. 자,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암이 발견되는 앞의 문장의 내용과 같은 이러한 것이 효율적으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getting a blood test for cancer. 그러니까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혈액 테스트를 얻어내는 것이 이제 could become part of everybody's annual medical check-up이 될 수 있다는 거야. annual. 해마다 의학적인 검진, 모든 사람의 해마다의 의학적인 검진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대. 만약 가격이 goes down far enough, 충분히 낮아지기만 한다면. 왜? 전에 발견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유용한 코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Wittgenstein believes it will. 그리고 Wittgenstein도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대. 그럼 이때 이순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기를 믿고 희망하는 것이니 암 혈액 검사가 건강검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앞에 나왔던 암 혈액 검사가 건강검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간다? 마지막 문장이야. 5번 문장. The testing done to date. 자, to date 하면 지금까지란 수거입니다. 그쵸? to date, 지금까지 연구원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테스트가, 근데 at 2dozen이니까, 여러분, dozen이 12개인 건 알아? 지금은 연필들을 안 쓰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라떼 이제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샤프도 그렇게 안 썼어요. 연필을 써가지고, 연필을 꼭 문방구에 가서 살 때, 12개가 한 박스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다스라고 했었는데, 이제 dozen에서 나온 약간 일본틱한 영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dozen이 이제 12개를 가리키는 거니까, 2dozen 하면 24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이 얘기지. 그치?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연구원들에 의해서, 근데 24군데 정도의 어떤 의학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해진 테스트가 shows that 뭘 보여주고 있대? 볼겐슈타인의 메소드, 자, 이 볼겐슈타인의 방법이 실제로 found 47% of early stage cancers, 즉 하는 말이 뭐야? 가장 초기에 단계에 있었던 암들의 47%를 발견하는 그런 쾌거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도 암혈액 검사와 관련해서 계속 순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찾았고 우리가 무관한 문장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같이 점검하고 가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다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16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